네, 안녕하세요. 수줍지만 거만한 경향신문 팟캐스트 답없수다 31회입니다. 네, 저는 수줍은 영화 담당 이혜인이고 쟤는 거만하게 짝이 없는 누구시죠? 네, 저는 김열한 기자입니다. 네. 네. 아침이라 또 말이 잘 안 나오네. 아니에요. 잘할 수 있어요. 김열한 기자 얼굴이 약간 네. 화장을 아직 안 오늘도 했습니다. 화장도 안 하고 네. 좀 지쳐 보이네요. 어젯밤에 그 늦게 들어가서 막 아침에 좀이라도 더 자기 위해서 막 씻었거든요. 엄청 열심히 머리까지 다 감고 늦게 잤더니 너무 힘들어요. 어제 뭐 딱히 그렇게 늦게도 아닌데 김열한 아니죠. 기자에겐 굉장히 늦은 네, 시간. 집에 도착한 게 11시 반이었는데 늦은 시간이죠. 씻고 막 어쩌고 하면은 막 어제 저희 동기들끼리 술을 마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요새 뭐 마와리 시즌을 기념해서 그래서 네. 마신 거였어? 네. 네, 지금 4년 전 마와리의 추억을 되새기자 뭐 이런 의미였죠. 그런 거창한 의미. 네. 너희가 맨날 그 막 공기가 차가우니 기분이 더럽다고 막 해서 위로자를 마련한 거잖아요. 그 마왈이라는 게 저희 수습교육 하는 거 되게 네. 구악스러운 4년째 트라우마를 트라우마를 안긴 그런 5년째인가요? 교육이 4년째인가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서를 추운 날씨에 경찰서에서 먹고 자고 막 돌아다니고 약간 그런 교육인데 날씨만 추워지면 마치 어머님들 무릎이 아프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 차가운 공기 냄새를 네. 맡으며 약간 더러워지잖아요. 김열한 씨는 그런 기분 잘 안 느끼죠? 저는 잘 안 그래요. 딱히. 근데 이제 저희가 그게 뼈에 새겨져 그 차가운 공기가 너무 그 고생했던 기억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 왜 기분이 더러운가 했는데 마와리 시즌이었어. 날씨가 춥다 참 차갑다. 그래서 어제 술을 다 같이 마셨죠. 이제 비모 씨의 활약이 대단했죠. 네, 저한테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해도 되나? 저한테 막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동기 비모 씨가 남자거든요. 네, 뭐 남자 여자 상관은 없는데 저한테 자기가 지금 가난해서 못하는 건데 자기가 돈만 많이 벌면 저랑 같이 살겠다고 막 숨겨왔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진실된 척 얘기 좀 비모 씨가 또 이 방송 듣고 날뛰면서 방송 안 들으니까요. 그리고 녹음 파일 다 있잖아요. 이거 방송에 넣어주세요. 네. 뭐 제가 한 5번 넘게 반복해서 들었어요. 너무... 사실 그렇게 로맨틱한 프로포즈가 아니라 혜인 씨 그때 없었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널 식모로 쓰겠다 이건데 그 돈이 아직 없어서 이 부분까지만 자른 거 아닌가요? 그건 츤데레죠. 식모로 쓰겠다 이 말은. 연막 치는 거고 족발집에서 그 얘기를 몇 번을 했는데 대체 방송을 내가 들으면 또 돈만 많으면 너랑 산다고 진짜 또 날뛰겠군요. 이 방송을 들으면 방송 한 번도 안 들으니까 되게 괜찮아요. 막 모욕당한 것처럼 느껴하면서 좋아하던데. 예. 김열아 씨 요즘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요? 왜 어제 다 같이 즐거워했는데 왜 저 요새 굉장히 잘 살고 있는데요. 네. 오늘 또 김열한 씨가 가져온 사연이죠? 그 전에 제가 할 말이 있다고 했죠. 무슨 이야기? 그 요새 그 TVN에 비밀 독서단이라는 프로그램이 뜨잖아요. 그 얘기 하려고 했죠. 네. 제가 친구랑 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우리 포맷을 약간 카피한 것 같다. 네. 아침부터 이런 이상한 헛소리를 들으려고 열심히 방송 온 게 아닌데 어떻게 뭐 계속 얘기를 해보시죠.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작가나 PD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팟캐스트에 굉장히 다양한 포맷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참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JTBC 마녀사냥은 100% 팟캐스트 베낀 건데 그렇다고 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 충분히 뭐 대중문화 워낙 서로 베끼는 거니까. 그리고 뭐 저희의 어떤 이런 고민과 어떤 상황에 대한 책과 영화 소개하는 컨셉이 뭐 저희만의 것도 아니고 나 괜찮습니다. 그냥 되게 우리 거를 가져가실 수도 있는데 잘 되니 좋다 뭐 이런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우리 이전에도 수많은 팟캐가 그런 포맷을 했는데 네, 없지 않은데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어떤 뭐 치료까지는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김열한 씨가 모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팟캐를 거의 안 들어서요. 너무 거만해서 약간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충분히 그냥 개연성이 있다.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원래 그 고민에 연결해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 뭐 저번에는 뭐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한국 문학 안 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을 위한 뭐 책 이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매번 그 상황이 있어요. 예. 뭐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냥
뭐 되게 기쁘다. 그래서 우리 거에서 아이디어를 가져갔다면 되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죠. 긍정적이네요. 네. 만약에 비밀 독서단 작가님이 이 팟캐를 듣고 네. 계신다면 부끄러움 없이 김연아 씨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떳떳하세요. 네. 오늘 김연아 씨가 가져온 사연 그럼. 네. 네. 일단 읽을게요. 네. 네. 공연장에 간 고씨. 불이 꺼지고 즐겁게 공연을 보는데 자꾸 옆에서 뭔가 반짝인다. 고씨 옆자리에 앉은 그녀는 쉴 새 없이 카톡을 하고 있다. 잠깐 하다 말겠지 했지만 그녀는 1시간 반 동안 언니와 엄마에게 카톡으로 공연을 실시간 중계했다. 집중도 못하고 잔뜩 신경만 날카로워진 채로 고씨의 공연은 끝났다. 아, 데자뷰. 이런 적이 진짜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겨울 기대하고 기대하던 영화 매드맥스를 3D IMAX로 보러 갔을 때였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카톡 중독자가 내내 휴대폰을 만지며 카톡을 보냈다. 영화 볼 때 공연장에서 카톡을 자연스럽게 하는 이들 때문에 영화 감상을 방해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에겐 말도 안 통한다. 죄송하지만 휴대폰 불빛이 신경 쓰여요 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서 바로 또 카톡을 한다. 대체 영화관에 와서까지 쉴 새 없이 카톡을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은 뭐가 있을까? 없습니다. 제가 다 봤거든요. 무슨 얘기하는지. 네. 거기다 비싼 돈 주고 공연을 보러 와서까지 카톡하는 심리는 뭘까 궁금하다. 자, 이제 더 이상 방해받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그들의 카톡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네, 김연아 씨의 경험담을 각색했어요. 지금 너무 지금 이 저의 생생한 그 분노가 많이 퇴색돼서 좀 아쉽지만 원래 엄청 분노에 휩싸여서 사연을 진짜 길게 써온 거예요. 몇 매 쓴 줄 알아? 6매. 5매 내가 다시 그 줄여서 줬어 너한테. 그게 6매 5점 몇 매였어 아, 그게. 다시 어제 준 거 3점 몇 매였거든. 내가 다 재고줬는데.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뭐 XX 이렇게 이따 써가지고 아니 막 자기 푸념을 하듯이 사연을 다시 엄청 분노를 담아서 줄여서 써온 줬다고 거예요. 바보야. 얘 그거 안 봤어 네가. 아 그래?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제가 좀 만졌어요. 너무 분노가 담겨 있어가지고. 네, 제가 네. 원래 그 사연 혜연 씨가 할 차례인데 제가 지난주에 슈스케 생방을 보러 갔어요. 자밀 씨를 좋아해서. 아 자밀킴을 엄청 좋아하시죠? 이제는 네. 약간 식었다고. 네, 식었어요. 생방송 이후부터 별로였어요. 네. 아, 이러다 팬들이 막 혹시 듣고 나한테 또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아, 좋은데 식었다 뭐 이런 거 네, 아닌가? 그냥 냉정하게 무대가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뭐 그런 건데 슈스케 그 공연장을 제가 막 그 나이 들어서 밤 11시에 새벽 그렇죠. 1시까지 노구를 하는데 이끌고 갔는데.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는데 막 갔단 말이에요. 신나게. 갔는데 그 옆에 앉은 여자분이 정말 그 최소한 이렇게 슈즈케가 약간 좀 번잡하잖아요. 아무래도 그 방송용 공연이니까 네네. 좀 밝기도 하고. 근데 최소한 그래도 그 앞에서 가수가 공연할 때는 그땐 깜깜하니까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놀랍게 계속. 저 계속 생각했어요. 설마 이것만 하고 안 하겠지. 이제 할 만큼 다 했겠지. 그 생각을 계속 했는데 결국 정말 1시간 반 내내 끝까지 계속. 그리고 저 그 사연에 있는 아이 그 매드맥스도 다 제 얘기인데요. 정말 저는 이렇게 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저기 신경이 쓰여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해요. 그럼 또 얘기해요. 근데 또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매드맥스 때 그 여자랑 싸우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그 여자 앉은 자리 벽자리여가지고 나갈 길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나가려면 제 앞을 지나가야만 했어요. 근데 벽을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의자를 다리를 길게 찢어서 그 위로. 잘못한 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다 나오는 얘기를 또 엄청 성토하며. 아 그래요? 네, 일단 화를 좀 가라앉히시고 남의 사연인 양 객관적으로 좀 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그럴 수 너무 있는... 자기 막 지금 막 분노를 토해내며. 그러네요. 지금 주의주 제가 네. 그걸 봤는데도 죄송해요. 네, 좀 혜인 씨가 좀 얼이 빠져서. 네, 지금 좀 약간 당황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네. 이제 이 사연을 저희가 한 건 김연아 씨가 뭐 당해서이기도 하지만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그렇죠. 생각해서 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김연아 씨는 유독 자주 당하는 건가? 한 1년에 네, 한 제가 4-5번? 1년에 4번 당했거든 정확히. 하지만 저는 횟수로 셀 수 없이 이건 영화 기자가 진짜 심하죠. 이게 아무리 일 때문이라도 저는 이제 한 주에 영화를 한 3-4편 최소 한 3-4편 뭐 많을 때는 하루에 3편 보는 날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시사 중에 전화를 엄청 크게 받고 쉴 새 없이 카톡을 해요. 되게 많은 기자, 뭐 영화 관계자 이런 분들이 그렇게 보고 기사 제대로 쓰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막 한가운데 되게 경악스러운 건 이게 뭐 업무 중에 보는 거니까 회사에 전화 올 수도 있고 이런데
막 그 영화관 좌석 한가운데에서 엄청 태연하게 전화를 막 예, 뭐 누구 기자입니다 이러면서 엄청 큰 소리 이렇게 받고 영화 뭐, 주인공처럼 큰 네, 소리로. 뭐 이따 해주시죠도 아니고 뭐 그건 이렇게 됐고 뭐 어쩌죠 그렇게 막 태연하게 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바쁜 일이 없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제 막 그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나가야 될 일이 있다. 그럼 미리 좀 통로 쪽에 앉는다거나 이러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당연하게 그 공간을 업무 공간처럼 사용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영화 기자들은 되게 다 그냥 서로 익스큐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혜인 씨 말을 들어보니까 또 이게 되게 또 개념 없는 일은 여전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시사회장은 굳이 뭐 그렇게 바쁜 일은 없으니까 말처럼. 근데 이제 저는 영화과 기자, 그러니까 영화 기자 시사 외에는 그런 일을 그렇게 많이 못 겪었는데 김연아 씨는 뭐 공연장부터 뮤지컬 보러 가서도 그런 적 많지 않나요? 네. 딱 근데 뮤지컬은 한 번이었어요. 저는 이제 일 때문에 이제 보러 갔는데 막 아니 근데 그 사람 뭐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관객이면 돈을 주고 비싸게 주고 왔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좋은 공연은 아니지만 근데 카톡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되게 특히 공연장은 배우들한테 엄청 신뢰잖아요. 객석에 그렇죠. 엄청 신경 쓰이는데. 공연장은 그게 딱 뭐 하는지가 앞에서 다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표도 비싸지 않나요? 비싸죠. 제가 그 여자는 한 번 얘기했는데 안 듣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하지 말라 했는데. 네, 그게 처음이었어요. 얘기했는데 안 듣는 게.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하니까 그대로는 안 하긴 했는데. 그렇죠. 저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 영화관에 그 극장이 진짜 이제 막 되게 큰 데 있잖아요. 뭐 메가박스 같은 경우는 M관 뭐 이런데. 근데 어떤 사람이 그 한 앞에서 세 번째 줄 가운데 앉아가지고 되게 핸드폰 화면도 되게 큰데 그걸로 네이버 같은 거 연예 뉴스를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카톡을 하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스크롤을 계속 이렇게 내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뒷자리에 앉아있던 기자들이 뭐야 하면서 단체로 막 엄청 짜증을 냈어요. 무슨 영화인지도 기억났다. 강남 1976 이런 거 보는데. 네. 그래서 관계자를 저 사람 좀 제지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좋다. 관계자가 가서 직접 제지를 한 적도 있어요. 그것도 바로 한 게 아니라 뭐 한 15분 20분 참다가 하도 오래 하니까. 그 참는 시간 또 얼마나 싫고 또 중간에 말해야 하는 것도 되게 영화 방해되고. 그니까. 저도 앞으로 직원한테 얘기할까? 근데 또 직원이 이렇게 먼저 해야 내가 해야지. 또 제가 그 모든 종류의 어떤 일들은 막 그렇게까지 막 못 참을 정도로 화가 나고 막 이런 일은 잘 그렇죠.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너무 참기가 너무 힘들어요. 막 그 좁은 데 갇혀가지고 막 통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을 해도 안 들어 사람인데 때릴 수도 없어. 되게 바쁜 와중에 시간 내서 휴식하러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방해받으면 진짜 하루가 다 망쳐진 기분이니까. 그래서 김연아 씨가 이렇게 또 자기 고해성사의 장처럼 또 청자들에게 여튼 제가 혜인 씨를 쫄라가지고 내가 먼저 하겠다고 막 우겨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저도 제 사연 보고서 좀 화가 났던 게 주의를 줬을 때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 진짜 좀 되게 화가 났거든요. 충격적이죠. 네. 다 어른이죠. 근데 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주의 줘도 반 정도는 안 멈추는 것 같아요. 왜냐면 뻔뻔하거든요. 그 결례란 걸 모르고 계속하는 그런 거죠. 근데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어도 좀 반성하게 되지 않나요? 뭐 김연아 씨는 지적받은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지적받은 일은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저희 그때 사건팀 이럴 때는 사실 밤에 영화 보기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래도 또 보러 가면 이제 가끔 전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을 하니까 좀 어떻게 하면 옷 속에 넣어서 이렇게 맞아. 옷 속을 내 보면서 이렇게 텐트처럼 딱 가려가지고 네. 좀 그렇게라도 하든가. 영화 쪽에도 진짜 상상 초월한 분들 많아요. 뭐 이것도 시사이긴 한데 지난번에 무슨 되게 조용하고 잔잔한 예술 영화를 보는데 엄청 우아하게 차려입은 그 노신사와 또 여사님 한 분이서 그래 또 나이들 뒤에 앉았는데 막 너무 태연하게 담소를 나누는 거예요. 티타임 하듯이. 그래서 저런 의미인가요? 막 이러면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러면서 막 둘이 너무 만담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동진의 무비토크처럼. 제가 이 얘기하니까 친구가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그 종로 3가에 노인 어르신들 많이 가신 영화관 있잖아요. 그 뭐 서울극장, 대한극장 아닌가? 이런데? 거기 말고 좀 이렇게 되게 노인들이 주로 가는 게 있는데 가끔 젊은 사람도 조용하니까 가는데 거기 가면은 혜인 씨 말처럼 이렇게 서로 막 담소 나누면서
차 마시듯 찻집처럼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유형이 네. 다른 것 같아요. 좀 나이로 굳이 이렇게 너무 맞아. 러프하게 나누면 그래도 좀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카톡이나 뭐 약간 핸드폰. 이런 것들을 많이 만지는데 이제 옛날에 극장에서 다 같이 박수치고 영화 보던 경험이 있는 나이가 되게 많으신 분들은 영화 보는 내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막 전화도 막 받고 전화도 막 분들이 좀 받고. 그런 건 그래. 그렇죠. 근데 여튼 뭐 나이의 그 고하를 막론하고서는 계속 뭐 지적하고 싸워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요? 또 각기 격파인가요, 이것도? 김연아 씨는 계속 싸우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말하면서. 저도 2번 이상 얘기해 본 적은 없는데 어... 앞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물어본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격하게 대처하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저도 막 미친 사람 시사회장에서 어떤 분이 네. 영화 거의 끝나가는데 네. 이제 그 카톡을 계속 누가 써가지고 지적을 계속 했나 봐요. 근데 끝날 때까지 이제 계속 한 거예요. 그 사람 카톡을. 그러니까 의자 등 부분을 주먹이랑 막 그런 걸 다 이런 걸로 막 퍽퍽 치면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막 남자분인데 막 너무 억울한 목소리를 이러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싶어서 진짜 많이. 그래서 뭐 저렇게까지 하나 했는데 너무 웃겨. 퍽퍽 이렇게 치면서 그 심정 너무 이해돼. 하지 말라 했잖아요. 나 진짜 거의 울고 싶어 그럴 때. 그만큼 엄청 화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색하고 네. 계속 차갑게 김연아 씨 뭐 발로 차는 건 아니겠죠? 네. 근데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럼 발로 차겠는데 옆자리에 있으면 그러면 옆자리도 그냥 발로 차면 안 돼요? 등받이 없이 발로 차는 거지. 하지 말라 했잖아요. 울면서. 그럼 사람 나만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거잖아 또 막 짜증나. 맞아. 근데 여튼 진짜 제일 짜증나는 게 카톡인데 아무튼 그런 뭐 담소나 이런 거는 뭐 그래 문화 차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 근데 카톡은 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알만한 애들이 하면 안 되는 건데 어디서나 카톡을 해요. 그러니까 저 옛날에 되게 놀랐던 게 언니랑 마룬5 공연을 가서 보는데 사람들이 잔디밭 뒤에 서서 맥주를 마시면서 한 손으로 계속 카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막 뛰고 난리가 났는데 그 가수를 보러 갔는데 가수 보러 갔는데 그리고 저 얼마 전에 또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이제 저희 진짜 놀랍네. 그거. 차장이 그 가요 취재 담당하시잖아요. 근데 공연장에서 전파가 잘 안 터지면 그 무대에서 공연하는 그 가수의 곡이 인기가 없는 곡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무대에서 공연하는 곡이 별로 재미가 없는 곡이면 사람들이 계속 카톡하고 그 핸드폰을 써서 공연장 전파 잘 안 터진대요. 근데 전파가 슝슝 터지면 그게 이제 인기 있는 곡이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 그러니까 사실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관계자들이 뭐 했다. 그게 그러니까 진짜 후진적인 똑같은 게 전에 출장 때문에 중국 가서 뮤지컬을 봤었는데 근데 거기가 그래요. 사람들이 다 그냥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막 찍고 막 시끄럽게 하고 그냥 뭐 입장식 상관없이 돌아다니고 근데 사람들이 막 중국 사람 욕한단 말이에요. 되게 황당하죠. 그런 거 보면. 그쵸. 근데 그런 거 욕하면서 우리 더 하자. 그러니까 제발. 그리고 중국에선 더 차라리 좀 다르긴 하지만 뭐 낫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게임 중독을 좀 병처럼 먹여가지고 다 집단 격리 수용을 시킨대요. 근데 이 카톡 중독 이런 것도 진짜 좀 그러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만큼 그 순간에 당한 사람 너무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격리해야 돼. 이게 진짜 사람들이 중독이라는 거에 그 심각성을 모르거든요. 휴대폰 수거를 다 하든가. 진짜. 어디서나 카톡을 하잖아요. 심지어 저 그 휴가를 여름에 보라카이 갔잖아요. 사람들이 방수팩에 넣어서 바닷가에서 계속 카톡한다? 맞아. 여름 바다에서 방수팩 넣은 사람들 많아. 근데 그 사진 찍고. 사진뿐만이 아니라 그걸 사진 찍어서 어디서나 이제 그 로밍 때문에 잘 터지잖아요. 찍어서 바로 카톡 보내고 바다에서 그 물속에서 사진 찍어서 위로 올라와서 바로 카톡으로 사진을 전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어디에서나 우리도 많이 보내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가지고 애들 바로.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중독인 거죠. 그러니까 뭐 저도 약간 카톡 중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동기방 뭐 친구들 이래저래 하고 항상 얘기하고 어디에 있어도 되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과 얘기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막 재미없고 하기 싫은 거 하는 공간에서도 되게 연결될 수 있고 뭐 그런 좋은 점들이 있죠. 저희도 막 맨날 푸념하잖아요. 저도 어제 폭발해서 막 오늘 머피 할아버지 데이라고 막 머피 데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막 바로바로 얘기해서 풀 수 있는 게 뭐 그나마 버틸만한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자기가 각자 알아서 뭐 잘 활용하면은 뭐 중독이든 뭐든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뭐 알코올 중독이든 뭐 도박 중독이건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말이 좀 꼬였는데
이제 카톡 중독 얘기를 좀 더 하면 제가 생각해봤는데 언제 특히 중독이냐면 이게 마감 직전에 스트레스 이나 받을 때. 뭐 일이 되게 쌓여 있어서 네. 막 되게 엄두도 내기 싫을 때 막 이럴 때 특히 노닥거리게 돼요. 아 맞아. 카톡은 집에서 만화 보고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가끔 이제 자기 전에 심심할 때 말고 그래서 제가 내가 놀 때 안 어제 하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카톡에 집착하나 이제 얘기하다가 회의를 했잖아요. 사전 회의. 그때 또 한 얘긴데 이게 사람들이 막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작은 관계나 되게 막 아주 작은 기쁨? 그러니까 막 사람에 되게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서 되게 유명한 그 마약쥐 실험 그 캡처 누가 해서 방송 화면 같은 거 올린 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쥐한테 마약에 중독되는 과정을 실험을 하는데 되게 좁은 방에 넣고 잘 못 돌아다니게 하면 걔가 엄청 중독돼서 마약에 집착하는데 되게 넓은 곳에서 막 쥐들이랑 같이 놀고 막 먹을 것도 많고 이런 데서는 마약에 관심이 별로 안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베트남전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똑같이 전쟁 중엔 마약 중독인데 이제 그들이 본토로 귀환을 해가지고서 마약에 중독일 줄 알았는데 사실 중독률이 되게 낮았다. 10% 돌아오고 이하인가? 나니까. 네. 그러니까 할 게 많고 이제 즐거운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경이 열악할 때 더 뭔가 중독되는 거 아닌가. 또 지난주에서 뭔가 또 사회적인 분석 좋습니다. 열심히.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중독 수준이다. 마약에 버금갈 만큼. 그래서 이걸 의식하고 끊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여란 씨도 항상 노력하지 않나요? 그죠. 저는 이제 뭐 저 일할 땐 노트북 항상 있으니까 PC 카톡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외에 뭐 내가 사적인 시간에는 웬만하면은 뭐 잘 안 뛰게 하려고는 해요. 근데 뭐 그럼에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막 일단 뭐 알림하고 무음 그런 게 전혀 오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또 카톡 어플을 그러니까 한 메인에서 5번 넘겨 볼 수 있는 그 창에다 갖다 놨거든요. 맞아. 근데 사실 그래도 또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어플 삭제하니까 되게 그것도 좋고. 네. 저도 얼마 전에 페이스북 어플이랑 트위터 어플을 삭제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뭔가 되게 그 SNS를 안 하고 아무래도 인터넷이 덜 하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카톡도 삭제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입사 초반에 몇 번 시도했는데 결국 계속 다시 깔았죠. 삭제 못하죠. 저 사건팀 때 이럴 때는 그냥 그 회사 어플로 쓰는 건데. 맞아. 그러니까 이게 카톡에 중독일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게 또 일 때문에 계속 카톡이 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뭐 저녁 늦게든 뭐든 이렇게 손에 쥐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뭐 저희는 이제 회사 일 카톡 이런 건 잘 없는데 이제 평소에 뭐 그렇게 단톡으로 쓰는 데가 있긴 해도 저희는 카톡으로 회의해요. 근데 이제 그 밤늦게 막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밤늦게. 그래요? 미안. 밤 10시 이럴 때. 저희 도부장은 카톡을 안 쓰세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도 되게 카톡을 쓰지 말자고 하는 약간 신뢰라는 걸 생각하지만 또 그럼에도 자유롭게 쓰고 있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런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새벽, 주말 이럴 때 상사가 카톡으로 띡 보내가지고 뭐 해놔. 아우 진짜 미친.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좀 근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회의한다는 게 진짜 사실은 어디서나 일과 다 있다는 건데 이거는 진짜 급하면 전화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일상에서는 좀 이거를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거 제외하고선 끊어야 된다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얼마 전에 무슨 조사 보니까 SNS 사용 시간이 1점 몇 시간이던데? 그러니까 1.5시간, 1시간 반 정도를 하루에 SNS에만 쓴대요. 너무 시간 아깝지 않나요? 사실 저는 아깝진 않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막 쓸데없이 얘기하고 이런 게 약간 즐거움이고 그냥 일상에 약간 활력 같은 게 또 있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김연아 씨는 현명하게 쓰고 있죠, 카톡을. 그냥 뭐 잡담하는 거죠. 하루 지나면 기억도 안 날 얘기들 하느라고. 근데 그 시간이 그냥 뭐 괜찮다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좀 막 할 얘기도 없는데 계속 보게 될 때가 가끔 있어요. 아까 말한 그 되게 극한 상태일 이럴 때. 네. 근데 뭐 어쨌든 근데 이렇게 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뭐 모든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하지 말라고 이것들아 진짜 김연아 씨 또 다음에 나한테 걸리면 진짜 내가 엄청 싸울 거야. 여튼 그러면 뭐 어쨌든 그러면은 저의 고민의 대처법은 얘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카톡을 하는 만큼. 그렇죠. 근데 저는 항상 그게 신뢰라고 생각해서 저도 잘 못하는데
얘기할 만큼 하고 또 해야지. 안 그러면은 공연 관람을 그러니까 망치게 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게 거의 노이로즈 상태가 되잖아요. 진짜 계속 명치로 겪다 욱욱 보면. 왜냐하면 그게 맞아요. 통제할 수 없는 장소라는 어. 게 진짜 큰 것 같아요. 공공장소면은 저기요 이거 뭐 치우고 그러니까 가셔야죠. 차라리, 뭐 하셔야죠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말하는 것 자체도 맞아. 나곧 피해인 거 같고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 주는 것 같잖아요. 음.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그런 마음을 버리고 아 얘랑 진짜 여차하면 영화가 끝나고 싸울 수도 있겠다. 아니면 그 아까 그 아저씨처럼 그만하라 했잖아요. 막 이 수준까지 될 수 있겠다. 이런 나도 걸로 그래. 계속 떳떳하게 이상한 사람 되는 거 무서워하지 말아야겠다. 떳떳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저도 이 전까지는 2번 말한 딱 그 정도였어요. 되게 예전에는 말도 잘 못했지만 좀 컸다고 생각을 했는데 답업설 하고 나서 이제 싸울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더 당당하게. 네, 당당하게. 네. 알겠습니다. 다 빨리 걸리고 싶다. 빨리 이런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김연아 씨가 이제 책 소개를 오늘 책 소개해 주시죠. 책 소개인데 책 소개 전에 되게 좋은 영화가 있어요. 오. 여기에 딱 맞는 영화가 제목이 되네요. 이제 비분 관계라고. 제목이 그럴싸하네요. 네, 비분 이 코 딱지란 뜻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버스 지하철에서 어떤 남자가 코를 막 파고 있어요. 아, 네. 영화 내용이 네. 근데 여자가 다가가서 주먹질을 하고 코피가 나고 근데 얼마나 오죽했으면 그 대중교통에서 코를 판다는 게 그게 그게 그만큼 싫어서 후드려 팬다 뭐 이런 거죠. 뭐 영화에선 그런 설정인데 그래서 그 여자가 경찰서에 끌려가 추조당하는 뭐 그런 얘기인데요. 뭐 되게 제가 이게 생각이 났어요. 제가 만든 영화거든요. 김연아 씨가 네. 언젠가요 그게? 이게 입사전? 취업 준비할 때니까 한 5년 전쯤이에요. 그러면 그 영화를 만들던 당시의 심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그때 막 취업도 못하고 막 되게 뭐 이래저래 왔다 갔다 스터디하고 바빠 죽겠는데 막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탔는데 네. 거의 한 며칠 사이 2번 연속 그런 남자를 만난 거예요. 코를 막 코를 막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너무 그 자기 집 안방처럼 그게 너무 혐오스럽고 되게 쪽벌은 안 나요? 쪽벌은 기억은 안 나요. 쪽벌도 했을 거야.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부조리하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당당하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그쵸. 우리 왜 지난번에 그 사무실에서 큼큼하고 손톱 깎는 거 그런 사연과 네. 비슷한 거죠. 아니 너무 그냥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 뭔가 모든 게 다 싫고 그래서 되게 영화로 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되게 때려 한 대 치고 내가 그냥 벌 받겠다 이런 느낌으로. 참 그쵸. 딱인데. 아무 곳에서도 서비스하지 않는 영화잖아요. 당연하죠. 저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 지금 방금 김연아 씨 집에 가면 볼 수 있나요? 할라 했는데 자기도 제 모르는. 파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비분 관계. 네. 상상 속에서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이게 오늘의 그런 사연과 좀 맞기 때문에 소개를 한다 이거죠. 얘기를 했지만 제대로 제 추억을 꺼내서 얘기를 한번 했고요. 네, 또 뭐 책을 소개해 네. 주시죠. 그럴듯한. 혜인 씨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되게 뭐 베트남 전이나 뭐 이럴 때 되게 상황에서 중독이 심해졌다가 다시 일상이면 괜찮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네. 역시 이 중독에도 뭔가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책을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좋겠다. 약간 셀프 소개인데 두근. 제가 아직 읽어보진 않고 그 제목은 소셜 시대 10대는 소통한다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좀 약간 문학보다 좀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작년에 저희 출판 담당 선배랑 서평을 썼었는데 그 당시에 그 선배랑 했던 대화가 인상이 남아서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선배가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선배가 이 책을 읽다가 저랑 또 다른 팀에 저희 이제 종목 선배 그 비모 씨의 상사분, 네, 40대 있는 B 씨 상사분 둘이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카톡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는 그때 카톡이 있어서 너무 즐겁고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고, 근데 그 선배는 뭐 정신 사납고 안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비모 씨의 상사인 선배분은 네. 카톡에 대해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요? 저 얼마 전에 밥 먹을 때도 니들 그거 그 짓거리 좀 그만하라고. 문교 때 아니 비모 씨 때문에 그런 거죠. 걔가 얼마나 진짜 카톡 하루 종일 하니까 막 그러면서 니들 그 짓거리 좀 그만하라. 그거 그만하고 생산적인 짓 좀 하라고.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모르시네. 그것 때문에 겨우 우리가 회사의 생산성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모르시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라도 해서 네, 네. 네, 어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백 선배가 이거 음. 보라고 역시 그 BC 상사 나이가 들었다면서 막 대놓고 막 연방을 주고 막 이랬거든요. 또 우리 회사에 근본 없는 네, 본인의 선배인데 어쨌든 그 비모 씨의 상사가 그 출판 담당 선배보다 선배인데 더 선배인데 또 이렇게 나이 네. 들었다며. 네, 뭐 그랬어요. 근데 여튼 이제 앞에서도 저희가 말했지만 카톡도 또 저희가 잘 쓰면은 어떤 해석으로 쓸 수 있고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책을 내용을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어른들은 항상 이제 우려하고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10대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뭐 로큰롤, 만화, 연애 소설 뭐 처음 나왔을 때도 걱정했고 또 그쵸. 재밌는 게 소크라테스는 문자가 처음 나왔을 때도 걱정했대요. 나 옛날에 무슨 소설 그 왜 원래 소설도 되게 위험한 매체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블로그, 트위터도 그랬고 처음에 나올 때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지금 오늘 한 내용이 약간 페북, 카톡, SNS 달고 사는 우리 포함해서 그 젊은 세대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면은 걱정 전에 우선 그 특성을 보라고 하는데 그 SNS는 청소년 말고 다 포함해서 사람들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내가 네트워크 안에 있다는 그 자체를 되게 중시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블로그나 뭐 인터넷 게시판은 서로 관심사를 공유하는 건데 카톡은 딱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관계 자체가 중요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흥미 때문에 무슨 콘텐츠를 담고 있어서가 맞아요.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 우리가 하는 말들도 아까 그쵸. 김연아 씨도 내일이면 하고 나면 잊을 그런 말들이 되게 휘발되고 그런 쓸데없는 말들인데 그걸 하면서 뭔가 마음의 위안을 얻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 카톡 SNS에.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기를 10대도 뭔가 타인과 연결되고 이동의 자유를 얻고 싶은 거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 카톡 SNS 통해서 친구 갖고 싶은 거지 뭔가 어떤 그거를 중독이고 어플에 빠졌다라고 볼 수만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또 수긍이 됐던 게 이게 한국이건 미국이건 간 이건 미국 책이거든요. 간에 이게 청소년도 그렇고 20대도 그렇고 되게 뭐 사람들과 편하게 막 놀고 만나고 이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잖아요. 네. 네, 다들 되게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가 옛날보다 없으니까 인터넷 말고는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파편화된 거랑 인터넷이 발달된 거랑 뭐가 먼저냐는 좀 어렵긴 하지만 확실히 요새 우리 사회가 되게 막 파편화되고 힘들고 막 이런 거랑 연관이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카톡 중독자들을 앞에서 약간 정신에 이상 있는 것처럼 막 욕해놓고서는 이제 갑자기 그들을 막 뭐 감싸 안으며 이해하게 되는 그런 건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한번 해본 건데 물론 그 정신 질환이죠. 영화관 공연장에서 그러는 건. 그러니까 이 좋은 걸 역시 한국인들은 때와 장소를 못 가려요.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비한가요? 저도 한국인이니까. 뭐 그러니까 어쨌든. 이해는 해야 되는데 저도 딱 갑자기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거 보고 되게 책 읽어보고 싶고. 그러니까 항상 하는 생각인데 역시 이게 행복하지 않으니까 또 그 작은 관계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 뭐. 그렇죠. 딱히 뭐 옆집 친구 만날 수도 없고 학교에서도 끝나고 다 학원 가고 애들은 그렇죠. 대학생들도 딱히 과방 뭐 이런 것도 잘 없다고 요새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현실 커뮤니티 공간이 줄었다는 것도 되게 공감되는 게 김연아 씨도 대학교에서 만든 그런 개 사과 맞나? 그런 단체들 있잖아요. 사과 아니야? 네. 그런 네, 단체들 저도 봤죠. 그때 김연아 씨에 가서. 네.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되게 뭐 아주 자주 보는 건 아닌데 만날 때 되게 편하지 않나요? 좋죠. 저 대학교 때 동아리를 하면서 진짜 이 동아리 애들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진짜 너무 징글징글한 거예요. 원래 대학교 때는 다 미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 징그러운 인간들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지치고 한편으로는 힘들었거든요. 근데 나이 들고 나서 보니까 너무 반갑고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든 커뮤니티들이 많을수록 좀 인생의 행복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더 어렸고 젊었을 때 이렇게 친구들이 아무래도 갈수록 오래 가게 되는 것 같고. 중거 집단. 네, 맞아요. 되게 내 인생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집단들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뭐 요새는 동아리도 잘 안 한다고 하고 그쵸. 뭐 이래저래 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는 해요. 네.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카톡 중독은 중독이며 치료의 대상이라는 거. 아씨 어떻게 3D IMAX로 매드맥스를 보면서 계속 카톡질을 하냔 말이야. 진짜. 저희가 이상한 사람 같네요. 오락가라. 그렇죠. 하지만 모두 이런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의 사연은 김연아 씨의 분노가 좀 해소됐을까요? 네. 다음 이제 싸우고 싶어졌어요. 빨리 그런 일을 다시 겪고 싸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됐어요. 공격적인
그 김태훈 그 동기 김태훈 지난주 방송 나온 김태훈의 표현을 빌며 공격적인 고릴라였네요. 되게 약간 좀 즐거웠어요. 전에 그 쪽발라 막 이렇게 막 가방으로 이렇게 밀쳐낼 때도 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좋더라고요. 저는 또 반대인데 김연아 씨가 되게 쿨하다고 해야 되나? 자기가 고칠 수 없는 사람은 좀 신경을 꺼버리잖아요. 신경 끄고 그냥 애정도 못 떠주지 말고 그냥 신경 꺼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약간 요즘 그런 자세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너 당해라 다음에 옆에서 카톡질하면 영화 보는데 한번 당해라. 그 김연아 씨의 말처럼 근데 네. 김연아 씨가 되게 원래 평소에 쿨한데 그런 사람들한테 말하고 이런 것도 되게 스스럽지 않나요? 또 예의 발라서 그런 건 잘 말은 못하나? 이제 근데 이제 2번까지 하는데도 안 고치는 게 또 나의 새로운 세계인 거지. 새로운 어떤 차원. 진짜. 대체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무튼 되게 저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애정을 잘 덜고 이렇게 무감각하게 얘기하는 혜인 씨가 법을 예전에 그 막 착한 척이 아니라 뭐지? 친한 그쵸. 척. 착한 척도 있죠. 친한 착한 척, 척, 친한 대마왕. 척 진짜 대망인데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또 냉랭해져서 역시 답없어의 효과인가요? 답없다. 그럼 우리 이제 그 고민 있는 분들을 이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답없다 한 3-4번만 같이 하면 이 생케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현실에 저희는 아주 소심하게 그지없지만 뭐 또 거짓말 치고 있어. 아닌데 다행이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모든 답없다 듣는 모든 분들 용기 네, 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용기 내서 그런 불손한 행동에 벌기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다. 네. 답없다 운동 이런 거 하면 좋겠다. 괜찮다. 답수 무브먼트로. 오, 좋네. 괜찮은데? 역시 답수 무브먼트. 밴드도 하나 만들까? 누가 노래하고 너기가 기타 치고? 네, 그럼 또 저희는 다음에 네, 저는 일하러 가겠습니다. 네,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안녕.